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근데 피해자 단체나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의 반응은 장난하냐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내용 그리고 이번 전세 사기 언제 끝날 것인가 그 문제까지 한번 쉽게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임차인이 그 전셋집을 양도받거나 또는 전셋집을 경매로 넘겨 낙찰대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경매를 넘겨버리면 좋긴 한데 만약 낙찰대금이 전셋값에 크게 못 미친다면 그 떨어진 금액만큼 임차인의 손실이 확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차선책이 무엇이다? 그냥 언젠간 회복될 부동산 시장을 기다리면서 임차인이 전셋집을 양도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임대인들이 막무가내로 나와요. 일단 연락을 받지 않거나 또는 다른 대출을 통해 경매로 넘겨버린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같은 상황, 다세대 주택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경매로 넘어가면 사실상 큰 손실이 확정이 돼 버리잖아요. 야, 그러면은 내가 이 명의를 갖고 오고 싶어도 명의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희망 시 낙찰 지원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매, 공매 유예 및 정지, 피해 임차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한 경매가 진행됐을 때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금액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아파트 경매에 넘겨봤더니 한 1억 5천 정도의 최고가 낙찰액이 생겼어요. 그 낙찰자보다 내가 임차인이 그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배분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세채권 안분이에요. 자, 임대인의 전체 세금 차납액을 개별로 안분해 해당 주택분만 세금 분리 환수.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부등본 깨끗한 집에 전세 계약 들어갔을 때 막상 경매에 들어가면은 선순위 채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조세 채권입니다. 이 조세 채권은요, 등기부등본의 기입날이 아닌 고지일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채권이에요.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나 이렇게 굵직굵직한 세금으로 선순위로 치고 들어오면 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서는 주택과 관련된 세금만 분리해서 징수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나 아니면 재산세 같은 거 체납한 경우에만 선순위를 받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낙찰자금 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임차인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재산이 다 임차 보증금으로 있고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낙찰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 보금자리로 같은 정책 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잠깐 대출 받고요. 그 경락자금 내면은 그 경락자금 낸 거에서 다시 배당 순서대로 배당 받기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의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산 것이다. 원래 명의만 받아오면 깔끔한 건데 제대로 된 명의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거죠. 추가로 취득세 면제나 재산세 면제 방안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또 다른 지원 방안으로는요, 거주 희망 시 임대 공급하겠다. 아까 최고가 낙찰 금액에 임차인한테 경매 우선 매수권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LH에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금액으로 받은 LH가 그 임차인한테 공공임대주택을 장기간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이용하시는 분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추가로 피해자 생계 지원 방안도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는요, 특별법 대상 요건이었습니다.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 전세 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이 돼요. 자, 첫 번째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 진행을 중이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면적과 보증금 요건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시세 3억 원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섯 번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다. 자, 이것 때문에 전세 사기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이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전세 계약은 사적 금융입니다. 그냥 개인 간의 금전 거래예요. 거액의 목돈을 지급하고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목돈을 지급받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못 돌려줬어요. 이게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고 사기가 될까요? 예를 들어 친구가 노트북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돌려줍니다. 이게 경찰에 고소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사기죄로 처벌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사기죄란 무엇인가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사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망행위가 뭔지 보면 되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예요. 자, 근데 임대인이 전세금이 크게 낮아져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게 상대방을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갈취한 행위냐?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서 경찰서 가봤자 민원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은 처벌이 어려워요. 그래서 동탄 전세 사기 초기에 이제 피해자들이 경찰 가서 막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전세 사기의 특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이 사기로 판명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스케일이 커야 돼요. 동탄 전세 사기 268채 보유한 부부 공인중개사 강제 수사 지금 압수수색 영장 떨어졌죠. 인천 미추홀구 2479세대 전세 사기 피해 애초에 제대로 된 반환 능력도 없이 임차인의 전세 편취를 목적으로 한 경우, 그래서 스케일이 크게 아예 그냥 전세금만 가져갈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게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은 보통 어떻게 발견될까요? 야, 여기 전세 사기 터졌다. 보통 특정 지역이나 특정 건물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다세대 같은 경우는 건축주까지 포함해서 그냥 건물 전체적으로 다 피해자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피해자가 연대해서 야, 이 사람이 전세 사기자라는 거를 증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찰에서 알아서 찾아주지를 잘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피해자가 연대해서 이 집주인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경찰에 고소하고 그것이 경찰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시해서 수사에 들어갈 경우에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대다수의 깡통 전세 피해자, 앞으로 다세대나 오피스텔에서 엄청난 물량의 깡통 전세들이 나올 거고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번 특별법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아까처럼 뭐 수백 채, 수천 채 갭 투자한 사람들이 뭐 문제가 되는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빌라 세 채를 돌렸어요. 이 빌라 전세가격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전세금 반환을 못하네.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매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아까처럼 뭐 몇백 채, 몇천 채 갖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세고, 실무적으로 보면 대부분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을 요약하면요, 언론에서 발표된 굵직한 전세사기 사건에만 임차인이 주택 매수를 희망할 경우에 행정상의 편의를 봐주겠다, 뭐 경매 네가 받고 싶으면 받게 해주겠다, 이게 딱 끝이에요. 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이거 피해자 거르기냐, 뭐 이게 무슨 실질적인 무슨 혜택이 있냐 반발하면서 장난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국토부에서는 좀 입장이 명확하더라고요. 이게 재정이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면 이제 개인 간의 거래에서 임차인들도 솔직히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위험한 전세에 들어갔다는 거, 그것도 개인의 책임이 있는데 재정을 투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게 워낙 범위가 커요. 전 세계적 전체 주택의 뭐 20%, 30%, 4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정을 투입하려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이번에 좀 선을 그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전세 사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풀려면요,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아파트 전세값이 올라야 돼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전세 가격을 먹고 사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시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왜? 걔네들도 전세 가격이 같이 오르니까. 또 하나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빌라 같은 비선호 주거 상품에 대한 청약제도, 양도세, 취득세 개편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빌라 한 채 갖고 있다가 청약도 못 넣고 양도세나 취득세에 문제가 돼서 추가로 주택도 옮겨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황금성이 떨어지잖아요. 강남 아파트 한 채와 경기도 빌라 한 채가 세법상 동일한 주택을 취급받는 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요가 워낙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다 보니까 누가 빌라 사고 싶겠습니까? 아파트 사고 싶겠지. 수요가 없다 보니까 명의만 넘기면 사례금을 주면서 이게 전세 자기를 키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랑 오피스텔 시장에 좀 부양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약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약간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은 했었거든요. 취득세 부분에서. 하지만 빌라 쪽에서 전체적으로 이거 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빌라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무너져서 이게 사회적으로 더 큰 심각한 문제를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멀지 않은 시기에 시작될 기준금리 인하 어떻게 대비할까요? 쇼킹 부동산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지금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담아두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가 있고 관망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이 서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상 후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